중국 문화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 강의하면서 들으신 분들도 꽤 있으셔서 좀 중복되는 경향들이 있지만 그래도 좀 약간 좀 업데이트된 내용들도 있고 하니까요. 계속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중국을 다니다 보면 그 온 동네 그 집집마다 대문에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중국에서 흔하게 볼 수는 없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그 중국의 대문을 지키는 신으로는 산해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왔던 신도와 울루라고 하는 이런 장군이 있었죠. 있었는데 이 신화적인 인물들이 있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변해가는, 지금 현재는 신도하고 울루 이렇게 뭐 그림으로 있거나 아니면 적혀 있거나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 사진은 광저우 시내에 있는 사완고촌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찍은 건데, 여기 보면 이런 어떤 붉은 바탕에 검은 글씨로 해도 신도 울루, 이게 문의 신을 또는 재물신이기도 한 걸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지만 대련들을 이렇게 많이 걸어놓는데, 중국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대련들 글씨들에 굉장히 이렇게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흔히 많이 이렇게 찾아보고, 또 재밌는 말도 뭐 덕담도 많지만 재밌는 역사 이야기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기묘한 곡조 노래소리가 들리니까 막 이렇게 들리는 거죠. 들리니까 카이화, 또 그러니까 꽃봉오리가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리고 신의 그 신령스러운 자태로 이렇게 춤을 추면 말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날아다니고 뛰어다니는 뭐 이런 어떤 덕담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그 신도 울루 이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웨이팡이라고 하는 산동이죠. 산동 웨이팡에 가면 양가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민속박물관처럼 돼 있는데 여기에 신도 울루를 그 연화라고 부르는데 연화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런 대문에 이제 신들도 있죠. 웨이팡에는 이렇게 목판으로 만든 연화,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원래 동네인데 이 연화의 많은 그 테마 중에 이런 문의 신도 울루가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봤던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이징 후통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 흔히 보게 되고, 뭐 하기야 뭐 전국에 다 있죠. 전국에 다 있지만 이렇게 그 두 장군이 이렇게 대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장군이 진경이라고 하는 장군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자가 숙보여서 진숙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왼쪽에는 울지경덕 또는 울지공 이렇게 부르는 두 사람이 이렇게 문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날일자, 하나는 달월자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유래가 있습니다. 유래가 바로 서유기라고 하는 소설. 이게 그뭐 삼장법사 나오고 뭐 이래서 혹시라도 뭐 불교 소설 이렇게 뭐,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불교 소설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오히려 어떤 뭐 신마 소설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서유기 시편에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용왕이 이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옥황상제로부터 사형을 당하게 생겼어요. 사형을 내리는 저승사자는 당태종 이세민의 능련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권을 어떤 찬탈하는데 아니면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공신들을 24명을 모아놨거든요. 이를 능련각 24공신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한 명인 위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승사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용왕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 수 있을까 싶어서 당태종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고, 당태종은 알았다 하고 위징을 사형 집행일 시간에 바둑을 두죠. 근데 이제 위징은 몰래 몸은 있지만 혼령이 싹 빠져나가가지고 용왕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용왕이 너무 화가 나서 이게 이제 죽은 다음에 혼이 밤마다 이세민의 이 침궁을 찾아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나쁜 놈아 하면서 막 맨날 욕을 하는 거죠. 이게 이세민이 잠을 못 자고 막 시름시름 앓으니까 역시 능령각 24공신 중에 한 명인 진경 장군이
무섭거든요. 무섭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문을 지키니까 용왕이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뭐 24시간 내내 지킬 수 없으니까 낮과 밤을 바꿔가면서 절친인 울지공, 울지공도 역시 능영각 24공신 중에 한 명입니다. 같이 지키게 되면서 용왕이 못 찾아왔더라. 이게 서유기 그약 10회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걸 근거로 계속 이게 전해지고 뭐 서유기 소설이 워낙 이제 유명한 소설이니까 전해지면서 일반 서민, 일반 그 민간 그 신앙 같은 느낌으로 이 문을 지켜주는 신, 그죠? 이게 된 거죠. 그 장군들이 이제 전투를 해야 되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화상이 그림 그리는 화상이 옆에 있다가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붙였거든요. 소설에서 나오는데 그 용왕이 예, 그 이후로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국 전역에 매년 그 이제 춘절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이게 이제 오래되면 막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막 찢어지고 이러니까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새로 붙이는 거죠. 예. 가게나 이렇게 마트나 이런 데 가도 파는 거죠. 예. 파는 거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이게 변형이 돼서 굉장히 독특하고 멋있는 형태의 문신이 중국 곳곳에 많습니다. 구이양의 청암고진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문신이고요. 요거는 그 안휘성, 그 휘주 문화가 있는 지시에 있는 용천이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여기에 그 사당에 이렇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멋있는 문신이 아닌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한동안 바라다 왔습니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건 잉탄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상청고진입니다. 중국의 그 남방도교, 도교의 발원지 중에 하나죠. 본산지인 상청고진에 가면 천사부라고 하는 도교 사원이 있고요. 거기 옥황전이 있는데 옥황전에 들어가는 문이 세 개고요. 문이 세 개고 문이 세 개니까 길이 세 개니까 문이 그 여섯 개가 있는 거죠. 이거를 그 부채라는 말을 써서 육선삼도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문마다 그 문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운데 두 사람은 진경과 울지공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네 사람도 다 그 수나라 당나라 때 사람들입니다. 뭐 양림은 수나라 양제의 숙부고요. 나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경의 그 사촌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은 소설 속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인지는 불투명하고요. 어쨌든 소설 속 인물이고요. 그거 뒤에 나오는 정교금은 역시 능영각 공신 중에 한 명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 수나라 말기가 되면 그 화강채 밀란, 밀란책에도 썼지만 화강채 밀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수많은 인재들이 등용이 되죠. 그러면서 뭐 한세충, 이밀, 뭐 두건덕 이런 그 부대들하고 섞여서 전투를 하고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누굽니까? 당태종 이세민인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정교금은 능력과 공신됐다는 얘기는 이세민한테로 돌아섰다는 얘기고요. 선웅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웅신이라는 사람도 왕태 출신의 밀란 그 주동자 중에 한 명인데 사실은 이세민과 적이었죠. 그 적이었지만 용맹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문신으로 상천고진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아까 사완고촌에 가면 의외로 우리 생각에 이 훌륭한 장군 이러면 관우 또는 장비 이렇게 많이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완고촌에 이렇게 붙는 걸 제가 오래간만에 봤는데 생각보다 이 두 장군이 문신으로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 진경과 울지공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야안이라고 하는 곳, 사천성이죠. 상리고진이라는 곳에 가면 진경과 울지공 외에 이렇게 종괴, 도교 쪽에 있는 인물이죠. 도교 쪽 그 인물이고 장천사, 장도중, 도교를 처음 그 발상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장천사, 초대 장천사가 이렇게 새겨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서유기에 나오는 이야기로, 스토리로 그 중국 사람들, 14억 중국인의 그 어떤 대문에 80%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은 낮과 밤을 바꿔가면서 지키는 진경 장군과 울지공 장군. 이렇게 아시면 될 거고요. 중국 여행이나 이렇게 가셔서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쯤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역마다 곳곳 동네마다 다른 그런 장군들이나 신도 있으니까 유심히 살펴보면 나름대로 재밌습니다.